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에서 중심하고 반지름 알면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공식이 뭐였나 한번 좀 정리해 볼까? 원의 중심을 C라고 놓게.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원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 했죠, 우리? X, 그쵸?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얼마다? r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원의 방정식에서 이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인 놈이 되는데, 이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고 얘를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형은 표준형보다는 어때? 표준형은 중심이랑 반지름이 눈에 딱딱딱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일반형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x에 대한 완전제곱식,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공식으로 외우라고 했어, 그치? 중심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치? x항의 개수 a를 뭐로 나눈 거? 마이너스 2로 나눈 거. y항의 개수 b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거. 요게 중심이고요. 반지름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몇 분의?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 반지름 구하자고 했었지. 기억납니까? 물론 이 공식을 쓰려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모두 뭐가 돼야 돼? 1이 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요. 이제 오늘 페이지 298쪽 필수의 6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6번에 보면은요. 0,0, 2,2, 마이너스 2,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원은 중심 알고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중심도 없고 반지름도 없잖아. 그치? 이렇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원 위에서 세 점이 이렇게 원 위에 있다는 건 이런 뜻이야. 원이 요 세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점을 지나갈 때는요. 요 아까 말했던 일반형 있죠. 요 별표 친 식에다가 요 세 점을 대입해서 가간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연립방정식으로. 그 세 점을 요 x, y에 대입해야지. 그치? x랑 y지.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0,0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럼 0 넣고 0 넣으면 0, 0. x에도 0 넣고 y도 0 넣으면 다 0이죠? 다행히 c는 0이네. 그치? 요렇게. 그럼 식은 얼마가 되겠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c는 0이니까 안 쓸게. 이렇게 쓴 다음에 나머지 두 점도 x랑 y한테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x에다 2 넣으면 2의 제곱 4 y에다 2 넣으면 4 2a 플러스 2b는 0 이렇게. 그래서 문자는 좌변에 숫자는 우변에 2로 나누면 빼기 4 이렇게 식 하나 나올 것이고요. 이번에 빼기 2,6도 넣어볼게요. 빼기를 제곱하면 4 6을 제곱하면 36 빼기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6을 대입하면 6b는 0 이렇게. 그럼 문자는 좌변에 숫자는 우변에 빼기로 나누면 a 빼기 2로 나눠서 지금 요거 빼기로 다 나누고 있는 거야. 20이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빼면 a 없어지고 b에서 마이너스 또 빼니까 마마풀 해서 4b가 되고요. 요것도 마이너스 24가 돼서 b는 얼마가 된다? 빼기 6이 된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b가 빼기 6이면 여기다 넣었을 때 a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얼마다? 그치? 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에다가 2 넣으면 2x b에다가 빼기 6 여기다 지금 넣는 거야. 마이너스 6y는 0. 요게 바로 답이 되겠지. 얘를 뭐 다시 원의 그 표준형으로 완전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 위에 세 점이 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나올 때는 요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가간법으로 풀어주면 된다. 요 얘기 한 거고요. 우리 문제집에 다른 풀이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풀이 방법은 그 현의 수직이 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뭐 그거까지는 좀 복잡할 것 같아. 이게 가장 무난한 풀이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체크 풀어 오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필수예제 7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7번. 필수예제 7번에 별표를 좀 해주세요.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알아볼게. 먼저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게 뭔가 한번 좀 정의를 해보면 이런 거야. x축에 접하는 원을 쌤이 그림을 좀 그려봤어.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게 x축에 접하는 원이죠.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요게 x축에 접하는 원이란 말이야. 됐죠? 이때 이 원의 중심을 쌤이 a, b라고 놔볼게. 모르니까. 됐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중심 알고 반지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중심이 a, b라고 놨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은 모르잖아요. 반지름은 알 수 있지. 왜냐면 a, b라는 건 원점부터 여기까지 a 칸만큼 간 거고 위로 몇 칸만큼 올라간 거야? b 칸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 되는 거 아니겠어? 그쵸?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x축에 접하면 중심의 무슨 좌표가? 그치? y좌표가 되는 거야. 중심의 y좌표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로. 됐습니까? x축에 접하면 반대로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고. 그런데 이 중심의 y좌표는 몇 사분면에서 접하느냐에 따라 틀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도 접하는 거잖아. 이때는 중심이 4사분면이 있기 때문에 b의 부호가 음수가 되거든. 근데 반지름은 음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이 같다는 1사분면일 때 가능한 거고 몇 사분면인지 모를 때는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을 붙인 게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y축에 접하는 것도 한번 보여줘 볼게. 사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y축에 접하는 원 하면 그 다음 뭐가 될지 대충 감이 올 거야. 그치? 근데 한 번 더 그려줘 볼게.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y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해보자. 그쵸? 요게 y축에 접하는 원인데 이때도 중심을 모르니까 a, b를 놓자고. 그럼 a, b에서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요 a, b는 x축으로 a칸 가고 y축으로 b칸 간 거거든.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서 반지름에 해당되는 건 요게 반지름 아니야? 그럼 얘랑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그래서 중심의 x좌표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지. 반대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y좌표가 아니라 x좌표에 역시 절대값을 붙인 거에 반지름이랑 어떻다? 같다. 요 내용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필수의 제 1번, 7번에 1번. 거기 원방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10x 4y 20은 0이 있고요. 이거랑 중심이 같대. 중심이 같고 무슨 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래. 그쵸? 일단 중심을 우리 아까 구하는 공식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돼? 1x제곱 1y제곱일 때 중심을 C라고 넣으면 x항의 개수를 빼기로 나눈 거니까 5 y항의 개수를 빼기로 나니까 마이너스 2 이게 중심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지. 반지름은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은 얘랑 중심만 같다 오겠지 반지름은 같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그 원이 x축에 접한다. 우리가 구하는 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원은 얘랑 중심은 같은데 반지름이 같은 게 아니라 얘랑 접하는 거라고. 그런데 아까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무슨 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잘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 반지름이 요 식에 대한 반지름이 아니라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놈은 이 놈인데 이 놈은 얘 중심과 같대. 그래서 공식을 가지고 중심을 구했더니 얘가 됐고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하고 같단 말이에요. 접할 때.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이 이 원을 우리가 구하는 원이 얘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식을 쓰면 x 빼기 5의 제곱 y 반대로 써야지. 2의 제곱 또는 4 써주면 요게 7번에 1번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두 번째 거 7번에 2번 2점 1,0 2, 빼기를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이래. 가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점을 다 중심으로 막 잡는데 이거 중심이라는 말이 없으면 함부로 잡으면 안 돼. 그쵸? 일단 얘는 지난다고 했다는 거는 상관없고 일단 중심을 모르니까 a, b라 넣어볼게.
그리고 y축에 접하면 요거죠.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a가 곧 반지름이 되는 거야. 중심은 a, b, 반지름은 절대값 a. 일단 모르니까. 그럼 식은 어떻게 되겠어?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 이래 써줘야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얘가 1,0을 지난대. 그러니까 얘를 xy에다 대입하는 거야. 지난다 그러면. 그래서 x에다 1 넣으면 1 빼기 a 제곱, y에다 0 넣으면 빼기 b 제곱과 b 제곱 되고, 사실 절대값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1 빼기 2a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a 제곱도 지워지겠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따라서 1 빼기 2a 플러스 b 제곱은 0.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이번에 또 하나가 2, 빼기를 지난다고 해서 또 대입해 볼까? x에다 2 넣으면 여기다 넣는 거지 지금. y에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전개하면 4 빼기 곱두배 4a a 제곱 빼기 빼기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서 제곱해도 돼. 결과는 똑같아져. 1, 2b, b 제곱은 a 제곱. 여기도 a 제곱, a 제곱 지워지겠다.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상수항은 4랑 1도 하니까 5가 되고요. 그쵸? 쓴 거 좀 지울게요. 그 다음 빼기 4a랑 또 얼마? 2b랑 b 제곱은 0이 될 거란 말이야. 지금 식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간법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치? 가간법 해도 되긴 되는데 나는 이걸 대입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뭐냐면 여기서 얘만 a는 꼴로 고쳐서 대입하면 식이 다 뭐로 바뀌겠어? 그쵸? 다 b 한 문자로 바뀌니까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b제곱 꼴로 고치면 b제곱은 사라지지만 b가 남기 때문에 안 되고, 요 위에 있는 식을 요거를 마이너스 2a는 빼기 b제곱 빼기 1 양변을 빼기를 곱해주고 얼마로 나누면, 그럴 필요도 없겠다. 어차피 4a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4a는 2b제곱 플러스 2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넣겠다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대입법 5 마이너스 4a 대신에 넣으니까 2b제곱 플러스 2 가로 닫고 2b 플러스 b제곱은 0 이렇게. 그럼 빼기 2b제곱에 b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2b 요거 5에서 2 빼니까 3은 0. 똑같이 빼기를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죠? 좀 기네. 그럼 b값은 얼마 나올까? 3 또는 b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b가 3이면 요거 9, 10, a는 5가 나오고요. b가 빼기 1이면 요거 1, 1, 2니까 a는 뭐가 되겠어? 1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두 개가 나오네. 그치? 그래서 하나는 중심이 얼마? 5,3이고 반지름이 아까 절대값 a니까 여기선 5가 반지름이 1이 되겠지. 그래서 식이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5의 제곱 25 쓰면 되고, 또 하나는 중심이 얼마? a, b 반지름은 아까 절대값 a가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1. 그래서 역시 x 빼기 1제곱 y 플러스 1제곱은 1의 제곱 1.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요 내용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가지고 확인 체크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야, 그럼 이번엔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원을 배웠잖아. 이제 두 개, 즉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거,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x축에도 접하는데 동시에 y축에도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지. 됐습니까? 역시 이것도 그림 그려볼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거야. 8번을 보면은요, x축, y축에 모두 접한데 뭐 여러 가지 원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일사분면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됐죠? 요거는 x축, 요거는 y축. 원점. 근데 요 중심을 우리 보통 모르니까 모르나? a, b로 놨었잖아. 그런데 니네 요거 길이가 원의 뭐죠? 반지름이죠. 요것도 원 끝까지가 반지름이죠. 요 반지름을 우리는 보통 r이라고 놓잖아. 그럼 얘도 r이고 얘도 r이잖아. 이건 당연히 직각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몇 칸 간 거야? r칸 갔고 또 r칸 갔으니까 이 중심은 a, b가 아니라 r, r로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결국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즉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중심이 얼마? r, r. 반지름도 다 r이야. 다 r이야. 중심도 r, r, 반지름도 r.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r이라는 거는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문자긴 하지만 얘는 무조건 양수야.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중심이 2, 4분면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때는 중심을 r, r로 놓으면 안 돼. 이렇게 놓으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인데 2, 4분면이 어디 그래? 음수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중심은 마이너스 r, r로 놓고 써야 되고 3, 4분면에 만약에 중심이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시에 접한다. 이때는 중심이 r, r이 아니지. 3, 4분면은 x좌표, y좌표가 모두 음수니까 빼기 r, 빼기 r로 놓고 반지름은 물론 r이 나야지. 그치? 양수니까 놓고 4, 4분면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4, 4분면은 뭐가 돼? 말 나온 김에 양수 음수니까 r, 마이너스 r, 반지름 r로 놓고 문제 풀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도대체 그럼 이 원은 몇 사분면에 중심이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중심의 좌표를 놓을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필수 예제 8번은 어떤 문제인가 봐봐. 걔는 2,4를 지난대. 2,4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 모두 구하라는 말은 뭐 몇 개가 있나 보지, 그치? 근데 그럼 2,4를 지나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도대체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을까 고민하는데 요게 힌트야. 보세요. 2,4가 뭐 이쯤 된다고 쳐보자. 근데 이 2,4를 지나는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 2,4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지. 좀 크겠지만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당연히 2,4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어야 되겠어? 1사분면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중심은 r, r, 반지름을 r로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이런 거라고. 만약에 뭐 마이너스 2,4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시고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플러스면 2,4를 지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지나면서 어떻게 중심이 1사분면에 있을 수 있겠어? 얘를 지나면서니까 뭐 이렇게 중심은 2사분면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지나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중심도 마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지난다고 하면 중심도 마이너스니까 빼기 할 거면 빼기 할로 놓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 부호를 따라준다 생각하면 될 거야. 근데 지금은 2,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중심도 플러스가 돼서 r, 반지름도 r로 놓고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중심 알고 반지름 알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 물론 모르지만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2,4를 지난다는 말은 대입하는 거야. x, y에. 그래서 x에다 얼마 놓고 2, y에다 얼마 놓고 4 이래주면 되겠죠. 전개할게요. 4 빼기 4r r제곱 16 빼기 8r r제곱은 r제곱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결국 얼마? r제곱 빼기 12r 20은 0 10이랑 2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치? 그 가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당황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넣어서 구해도 돼. 꼭 반지름이 자연수만 정수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애들은 그러면 무조건 틀린 줄 안다고. 계산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답이 뭐야? r이 2인 거랑 10인 거 두 개가 되는 거야. 왜 답이 두 개냐면 2,4를 지나는 원 중에 이렇게 조그만한 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2,4를 지나는 원 중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이런 원도 있을 수 있잖아. 큰 거.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가 뭐 2,4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온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지. 그치?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 r이 2일 때 여기다 쳐놓으면 답은 x 빼기 2제곱 y 빼기 2제곱은 4 하나. r이 10일 때는 x 빼기 10제곱 y 빼기 10제곱은 10의 제곱 100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써주면 되겠지. 그치? 답은 요거 또는 요거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아까 x축, y축에
접하는 원하고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는 동시에 접하는 원이 더 중요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확인 체크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 가서 발전 문제 9번 들어가 볼게요. 발전 문제 9번. 거기 별표시 5개 좀 해줘 볼까?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게. 요거는 본 수업에서 해주고요. 오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매뉴얼대로 한번 해볼게. 지금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는 2, 2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AP 대 BP의 길이비가 2대 1인 점 P가 있대. 근데 이 점 P가 그냥 있는 점 P가 아니라 움직이는 거야. 걔가 움직이면서 어떤 점들을 쭉 연결해 봤더니 어떤 도형이 되는데 그 점 P가 움직이면서 만든 도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은 거야. 저걸 만족하는 점 P들이 계속 점을 찍다 보면 뭐 직선이 될지 곡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도형을 만든대. 근데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이 점 P는 움직이는 점이고 좌표를 모르니까 쌤이 x, y라 놓을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비례식 알다시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지 않습니까? 그럼 내항의 곱은 2 곱하기 bp고요. 외항의 곱은 ap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2배 우리 bp를 그냥 냅두지 말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자. 그럼 2 곱하기 루트 x에서 2를 빼면 x마 2의 제곱 y에서 2를 빼면 y마 2의 제곱 요게 bp의 길이.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그럼 루트 ap는 x에서 빼기를 또 빼니까 플러스 1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맞지? 그럼 근호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좋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는데 이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루트를 벗기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얘를 제곱을 안 해. 이거 전체 제곱을 하라는 거야 지금 쌤이. 루트를 벗기라는 게 아니라 얘도 이거 전체 제곱. 그러니까 2를 제곱하면 4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제곱하면 근호도 벗겨지는데 이때 이거 괄호 좀 풀게요. x제곱 빼기 4x 4 y제곱 빼기 4y 4 이게 좌변. 우변도 제곱하면서 근호 벗겨지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 4x제곱이랑 요거까지 그냥 한 번에 정리 좀 할게요. 우리 이양 못하진 않으니까 3x제곱 그 다음 y제곱부터 써볼게. 4y제곱이랑 y제곱인데 이양하니까 얘도 3y제곱 대신 쓴 것 좀 지울까? 이렇게 그치? 이번에 x항 요건 빼기 16x 이렇게 좀 써놓고 요건 플러스 2x인데 넘어가면 빼기 2x니까 마이너스 18x가 돼. 그쵸? x항도 옮겼어. 이제 y항 얘랑 얘랑 곱하면 빼기 16y가 되거든요. 요거 2y 넘어가면 빼기 2y니까 빼기 18y 이렇게. 그쵸? y항도 썼어. 요거 4랑 4도 하면 8, 8, 4, 32. 요거는 2니까 넘어가면 빼기해서 30은 0이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럼 똑같이 3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3, 6, 18, 3, 6, 18, 10은 0인 되는데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이거 원방이잖아. x제곱 y제곱 이렇게. 그럼 중심 얼마? 그쵸? x항의 개수를 빼기로 나니까 3,3이 되고 반지름 R은 얼마? 2분의 루트 a제곱이니까 빼기 6제곱하면 36, 36 마이너스 40 72에서 40 빼면 30이니까 4루트 2가 돼. 그래서 반지름은 2루트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피가 어떤 도형이 되냐면 결국은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2루트인 원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원의 넓이를 결국 구하라는 거니까 파이 r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답은 얼마가 될 수 있다? 8파이가 되겠죠. 뭐 원의 둘레를 구했다고 하면 2파이r로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건 본 수업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요대로 점 P가 움직이는 점이라서 x, y를 놓고 자취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거도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서 이제 304쪽, 30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좀 중요한데 가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안 하고 교육과정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나중에 안 풀리면 어떡할 거냔 말이지.
몇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지만 그렇게 본인 스타일대로 그냥 교육과정하고는 상관없이 풀면 답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계속 맞힐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업 방식, 교육과정 내에서만 우리가 풀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두 가지거든. 합쳐져서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먼저 타이틀을 써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또 하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는 원. 됐죠? 야, 그러면 한번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뭔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 무슨 말인가? 여기 원이 있는데 원이 두 개가 있어. 근데 두 원이 이렇게 교점을 두 개를 만들 때 사이즈는 상관이 없어. 얘가 크고 얘가 작든 같든 상관없어.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고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0이라고 놓단 말이야. 이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통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이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아무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라는 건 이해됐죠? 맞죠? 근데 이 똑똑한 수학자들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원의 방정식을 뭐 해주면 된다? 그냥 빼주면 된다는 걸 알아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by 플러스 c 여기에서 다른 원의 방정식을 빼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아냈다고. 쉽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두 원을 뭐한다? 뺀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쌤, 이 원에서 얘를 빼도 돼요? 상관없어. 순서는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상관없이 빼면 얼마다? 0이다. 또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금 여기는 우변을 는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지만 문제집에서는 우변이 는영이 아닐 때도 있어. 그럼 이 공식을 쓰려면 일단 우변을 는영으로 만든 다음에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해줘야 돼? 빼야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야.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요? 상관없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는영꼴로 만든 다음에 빼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왜 두 원의 방정식을 빼야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데 원래 직선을 1참수를 우리 보통 직선이라고 하잖아. 그치? 얘네들은 다 xy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원하고 원을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려면 1차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 돼야 돼. x, y에 관한.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를 빼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지워지면서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두 원을 그래서 빼주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다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이 되려면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이 원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빼주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빼면 x제곱도 지워지고 y제곱도 지워져서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두 번째 거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거. 이번엔 두 원이 있어요. 사이즈는 상관이 없어. 하나는 이렇게 있고 뭐 하나는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근데 이번엔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반대편도 있을 수 있고. 그치? 뭐 지금 내가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요 원의 방정식은 이거, 반대편 원의 방정식은 얘라고 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한 원의 방식을 먼저 써주세요. 그리고 다른 원의 방식을 써주는데 이때 직선의 방식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직선의 방식은 뺐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은 둘 중에 한쪽에다가 몇 배? k배 이퀄 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한 원의 방식 플러스 다른 원의 방식에 k배를 해주면 0이다. 요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이야. 물론 여기서 k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빼길이 되면 안 돼. k가 빼길이 돼버리면 얘랑 똑같아지고 제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방이 안 되잖아. 원의 방식은 x제곱과 y제곱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둘 다 똑같이. 그치? 그러니까 얘가 빼길이 되면 제곱이 사라져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쓴 거고, 여기도 많이 하는 질문이 k배를 여기 따면 안 되는, 상관없어. 여기 있다 하던 여기 있다 하던 한쪽에만 k배 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공식을 쓰려면 일단 능력꼴로 만든다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두 원의 방식을 빼면 0이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은 두 원의 방식 중에 한쪽에다 k배를 해서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필수 예제를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10번부터 한번 해볼까 먼저? 필수 예제 10번. 필수 10번을 보면 원이 두 개 있대.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이 하나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x 플러스 2ay 플러스 1은 0인 원이 또 하나 있대. 근데 문제를 잘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대. 이때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됐죠?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까지 끊어보면 어떡하라는 거야? 두 원방을 빼라는 거구나. 그럼 뭐 위에 있는 것부터 써볼까? 한 원의 방정식에서 다른 원의 방식을 빼주면 끝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이렇게.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요거를 빼면 x제곱 y제곱 지워질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이너스 ax랑 요거 2x가 동명이랑 묶어줄 수 있고요. 6y에서 요거 빼면 6 빼기 2ay 이렇게 동명끼리 지금 정리하는 거야. 9에다가 1 빼면 8은 0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거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미완성이죠. 근데 그 직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데, 그 말은 xy에다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에다가 빼기를 넣어서 분배하면 a 빼기 2가 되고요. 2를 지나니까 또 2 넣으면 분배하면 6, 22 빼기 4a 플러스 8은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 1a에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3a 10, 18 이항하면 빼기 18 따서 빼기 3으로 나누면 a 값 얼마? 6 따서 a 값은 6 써주면 끝나는 거죠. 간단하지?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주면 된다. 문형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필수예제 11번 볼게요. 필수예제 11번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는 0이 원이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6x 빼기 2y 플러스 4는 0이 원이 있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두 원의 교점과 또 어딜 지난대? 1,2를 지나는 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한 원의 방정식, 일단 능력꼴로 고친 거지 지금 다 돼 있죠? 다른 원의 방정식 그걸 쓴 다음에 한쪽에다 k배를 하라고 했는데 어디다 k배 할까? 상관없다고 했죠?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긴 식에다 k배 하려면 다 분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식이 짧은 쪽에다 k배를 해주자고. 그래서 능력 써주면 되겠지. 뭐 여기다 k배해도 상관은 없어. 됐습니까? 근데 얘가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역시 x, y에 대입해야 되겠지. 물론 여기서도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직선 중에서 원 중에서 또 안 되는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본 수업에서 설명을 할게. 지금 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1,1을 지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 넣고 y에다 2 넣으면 2의 제곱 4, 1 넣으면 4. x에다 1 넣었으니까 1, 4. 좀 빨리 하면 이렇게 되겠지. 지금 대입만 한 거예요. 그럼 요거 지워지니까 얼마? k. 뭐 빼기 4랑 4 지워지죠? 5에서 6 빼면 빼기 1. 이항하면 1. 그럼 k 값은 1이 되겠지. 근데 답은 k가 아니라 k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나는 원의 방식이니까 k 대신에 1을 넣어서 얘를 정리해야지.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원인 거지. k가 1일 때. 그래서 x제곱 x제곱이니까 답은 2x제곱
y제곱 y제곱이니까 2y제곱 빼기 4 요거 하면 빼기 10x 빼기 2y 플러스 4는 0이고 이로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확인 체크도 여러분들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발전 문제 12번입니다. 발전 문제가 필수 예제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요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지.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갔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1은 중2 때 아마 배웠을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직각삼각형 얘기하는 거.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있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빼기 4y는 0이 있대. 이거의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대. 공통연 뭘까 한번 볼까? 원 두 개가 일단 공통연이 되려면 만나야 돼. 뭐 사이즈는 쌤이 지금 몰라서 그냥 대충 하나는 작게 하나는 크게 그릴게. 됐죠? 현이라는 것부터 좀 설명할까요? 현은 우리 현악기라고 하면은 줄이 있는 악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줄현자라고 해서 원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은 것들을 다 현이라고 그래. 지름도 현이야. 물론 반지름은 안 돼. 반지름처럼 중간에 끊기면 안 되고 끝에서 끝까지 다 이어준 거. 이런 것들이 다 현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데 요 두 원의 교점을 이렇게 선으로 그으면 요 선 보이죠? 요걸 AB라고 놔볼게. 문제집에는 안 써있지만 이 AB는 요 작은 원 입장에서도 뭐야? 요 빨간색 원에서도 줄을 그었으니까 현이죠? 오른쪽에 있는 요 노란색 원 입장에서도 뭐가 돼? 현이죠? 근데 둘 다 공통으로 현이니까 얘를 AB의 길이를 공통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AB를. 근데 그 길이가 얼마냐고 지금 묻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요걸 하려면 또 하나 원의 성질을 알아야 돼. 우리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직인 선을 그으면 반드시 수직 2등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작은 원을 얘라 놓을게. 얘는 중심이 0,0인 거죠?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더라. 이게 x제곱이 x 빼기 0제곱이고 y제곱이 y 빼기 0제곱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0,0이라고 말하고 이러면 대답을 못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0,0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0,0 찍은 거야. 이 원은 어떻게 될까? 공식 알죠? 빼기로 나누면 2,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내가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얘 갖고 해도 상관없어. 이 원의 중심 0,0에서 요 현에다가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그럼 수직 2등분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 원의 중심에서 요 B까지 이렇게 하면 요 길이는 바로 뭐가 되겠어? 원의 반지름이 될 건데 원의 반지름 얼마야 여기? 2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할 건 뭐냐면 요 길이를 지금 구하려고 그래요. 요거. 보여요? 요걸 H라 놓고 요 중심을 O라고 놓게 원점을. OH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OH 길이가 지금 포인트인 거야. 원점과 이렇게 AB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됐어요? 이 AB를 지나가는 직선에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아이고 너무 길이가 같은데 이렇게 AB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기억납니까? 직선 파트에서 우리 배웠지.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을 모르면 못 풀겠지. 그러면 요 A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될까? 방금 얘기했잖아. 앞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한 원의 방식에서 다른 원의 방식을 뭐 한다? 뺀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무슨 꼴로 만든다? 는용꼴로 만들었는지 해보고. 그치? 이제 만들었으면 빼면 되겠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빼기 4y를 빼주면 0이다.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지워지겠다. 그치? 그럼 정리하면 4x, 4y, 요거 빼기 4는 0이고 4로 나누면 요 직선이 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란 말이지. 고로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그러니까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 d라고 해서 얼마였죠? 한 번만 더 적어줄게. 점은 x1, y1,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요 점 x, y1에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D는 이 D는 얼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 X랑 Y 앞에 있는 요 대가리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분의 절대값 쓴 다음에요. 요 점 X1과 Y1을 요 XY에다 넣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에. 그래서 AX1, BY1, C 이래 써주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그럼?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얘는 루트 대가리 A 1이지 Y에서 1이니까 1이지 분의 절대값 쓰고 요 점을 여기에 XY에다 넣으면 또 빼기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되겠어? 루트 2분의 그쵸 1이 되겠지.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2분의 얼마? 1.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까지 될 수 있겠다. 그치? 요것도 구했어. 빨간색도. 요게 2분의 루트 2.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얘거든. 이 파란색 여기만 구하면 되거든. 요거를 뭐 m이라 놓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주면 되잖아. 그치? 얼마? 빗변 1을 제곱하니까 4는 m제곱 플러스 2루트 2제곱하면 4분의 2, 2분의 1이 될 수 있겠지. 그럼 m제곱은 얼마? 2분의 7이 돼요. 그럼 m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다 좀 쓸까? 원래 풀맞으면 길이가 음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루트 쓰면 루트 2분의 7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14가 바로 요 누구 길이? 그치? 요 m 값이 되겠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원의 중심에서 현했다고 수직인선 그으면 수직 2등분 되니까 얘가 2분의 루트 14면 이쪽도 2분의 루트 14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여기다 2배 해주면 되니까 루트 14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발전 문제인 거야. 이쪽을 가지고 따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확인 체크 383번, 384번까지 확인 체크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